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친구의 조건이에요. 친구의 조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일하시면서 만난 분 외에는 딱히 친구가 없어 보였어요. 중학교 때 친구 한 명.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었죠. 엄마, 아빠는 왜 친구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원래 친구가 많으셨대요. 뭐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항상 앞장서서 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으셨었는데 지금은 없다. 왜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직장이 없으시거나 또는 도박을 해서 다 재산을 탕진하셨거나 아니면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셨거나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버지는 그 친구들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구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상경하셨는데 잘 내려가시지도 않고 일단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아빠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친구일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가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유유상종이고 상등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보다 더 나은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늘 들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상등 교제는 아니어도 저는 저만의 나름의 그 기준을 만들었었거든요. 친구의 조건이 어떻게 해야 친구라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10대 때 만났던 친구들 20대가 되었을 때 절교를 했어요. 일단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중독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술, 알코올 의존증 이상으로 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은 다른 거고요. 알코올 중독 이전이 알코올 의존증인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그리고 술만 먹으면 주사 안 좋아가지고 시비 붙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싸우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은 가라오케나 룸사롱 같은 곳을 가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20대 때는 20대 초반에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친구들을 정리를 했고요. 27살이 되었을 때는 또 이제 한 번 더 절교를 했던 게, 사람은 누군가는 대기업도 가고 누군가는 중견기업 가고 누군가는 중소기업, 누군가는 이제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못하는 친구들 뭐 여러 있죠. 전 주변에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대기업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고시 공부한 신림인가 거기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큰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 연봉이 거의 한 세금 떼고 한 7천만 원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1억이 되는 거죠. 새 저는 그 친구랑 식당을 갔는데 이 친구가 종업원 이모한테 하는 그 말투, 그 태도가 좀 뭔가 아랫사람한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정말 친한 친구고 가까운 친구고 정말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은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좀 공손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했겠지만 뭐 사실 그 친구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자주 접촉이 있었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게 밥을 먹고 가끔 위닝 11 게임 할 때 만났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랫사람, 뭔가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누군가를 하대하거나 조금 뭔가 존중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만날 때에도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때가 되었고 뭔가 이 여자의 조건이 괜찮고 그냥 고만고만해가지고 결혼하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10개월 앞두고 다른 여자랑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좋아했던 여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술 먹고 해프닝이 있었고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상담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가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10개월 뒤에 결혼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지금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과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잃을 자신은 없는데 이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친구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쓰기는 굉장히 아끼고 아까워하고
되게 조금 잘 안 써요, 남들한테는. 근데 이제 자기가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저는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친구의 조건에서.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연봉이 3,600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벤츠를 샀어요. 벤츠를. 전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중고차는 얼마고 어떤 차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단지 그 친구가 어떤 벤츠 차를 샀고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친구의 그 씀씀이,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랑 되게 이제 그 당시에 취업 못했었던 친구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가 같이 당구를 치고 게임을 하고 내기를 하고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내기 당구를 치고 내기 게임을 하죠. 사실 저는 그때 돈을 벌고 있었어요. 뭐 물론 정말 많이 벌었던 건 아니지만 그 친구에 비해서 일단 저는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을 버는 친구 2명과 돈을 벌지 않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게임을 이겨도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어떤 것들을 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고시 공부하는 친구, 그리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벤츠차를 탄 친구가 내기를 이겼어요. 근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한테 내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그냥 이 사람은 그렇구나 했는데, 몇 달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벤츠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나중에 차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싶거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차를 타는 사람만큼 뭔가를 베풀고 그 차를 샀을 때 뭔가 주변에서도 와, 차 잘 샀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놓고 차를 사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도 거의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별 볼 일 없지만 뭔가 좋은 옷도 안 입고 좋은 시계도 안 차고 좋은 차도 안 타는데, 저한테만큼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아끼지 않고 베풀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런 친구들만 남았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또 보면은 결혼 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되게 뭔가 희생하고 헌신적이고 베풀 줄 아는 친구들이 결혼 생활도 굉장히 잘해요, 행복하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또 그런 친구들이 좋은 여자를 또 만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친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저의 미래 와이프라든지 저희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그 친구들이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이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실,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참 좋은 것 같다. 주변에 두면 행복하고 만나면 기분 좋고 항상. 네, 아무튼 오늘 20대 그 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조금은 도움 될 만한 그런 영상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